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매우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1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은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외국인 자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 이동의 구조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설명. 주식 시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면 주가는 결국 계속 오른다.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글로벌 자금이 움직일 때는 한 기업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대표 기업이 아닌 공급망의 다른 영역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산업을 예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칩을 만들고 그 칩을 기업들이 사용하고 결국 제품이 판매되는 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산업이 훨씬 더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칩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도체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는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장과 정교한 생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정밀 장비, 특수 화학 소재, 정밀 부품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몇 개 기업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설계, 생산, 소재, 장비, 이 네 가지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산업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업 사이클은 항상 순차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생산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업들은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 먼저 설비 투자를 시작합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장비를 들여옵니다. 2단계에서는 칩 생산 기업보다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돌아가기 전에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대표 반도체 기업보다 소재나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칩 생산 기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산업 구조 안에서는 이런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수요 기대, 설비 투자, 장비와 소재 증가, 생산 증가, 완제품 판매. 이런 흐름 때문에 자본은 항상 같은 위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대표 기업에 집중되었다가 어떤 시기에는 공급망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자본 이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나 글로벌 펀드들은 한 산업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크게 상승하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산업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금 운용 구조상 다른 산업으로 일부 자금을 이동시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산 배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종종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표 기업이 강하게 상승한 뒤 자금이 같은 산업 안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기업이 상승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공급망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은 개별 투자자의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들은 개인의 투자 판단이 아니라 연금, ETF, 글로벌 펀드 같은 거대한 금융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주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만 글로벌 자금은 산업 전체와 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움직임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규모 자금은 항상 한 방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면서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대표 기업의 움직임보다 자본의 이동 방향 자체가 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에도 이 구조 안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경제 현상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현상, 선택, 심리, 결과. 먼저 경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국인 자금 이동, 대형주 변동, 산업 뉴스. 이때 개인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시장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FOMO입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두 감정은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지금 선택은 합리적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감정들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의 감정은 그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즉 심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원인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선택을 설명하는 매개 변수에 가깝습니다. 리츠 판식 결론. 이 구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누가 맞았는가, 누가 틀렸는가 라는 문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판단 경쟁이 아니라 자본 흐름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반복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자본은 구조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할 때마다 누군가는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자본이 이동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수록 이 구조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자금, 글로벌 ETF,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거대한 자금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점점 더 개인의 판단보다 자본 구조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